한국 문화를 배우러 온 외국인들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6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전통 주거지 북촌을 스케치했습니다. 전문의에게 당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한 외국인이 한국의 민속의상을 관심 있게 보더니 사진기 셔터를 연신 눌러댑니다. 미국 루즈벨트 대학 인류학 조교수인 그는 한국 문화재에 푹 빠졌습니다. I think it's a very interesting museum, and I like to see how the everyday life of Koreans was. It's very good to see how it differs from my country. 한국의 문화를 알기 위해 한국과 관련된 박물관 관계자들과 박사 이상 전공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진지한 모습으로 사진 속 한국 작품을 보고 열심히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2주간 국내 교수진과 국립중앙박물관장 특강 등을 통해 이론적인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행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주최했습니다. 앞으로 훌륭한 한국 학자들이 외국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마친 후 이동한 곳은 국립민속박물관. 각종 장신구와 생활용품들을 보면서 당시 한국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Really enjoying our time here and learning about art and Korean history. It's been really wonderful. 미국 하와이에서 온 조스텍 교수는 귀국 후 한국학 강의를 만들 생각에 들떠 있습니다. Over the next year, develop several courses on Korean painting, Buddhist art, etc. At the University of Hawaii. 민속박물관을 나와 야외로 가니 경복궁이 보입니다. 참가자들은 경복궁을 거닐며 어떤 생각을 할까요? I think it's very beautiful. It's my first time coming to Seoul and to the palace, and I'm looking forward to walking around and exploring. 이 밖에 참가자들은 한국에 머무는 동안 경주 문화재 답사, 전통문화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한국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들의 작은 행보가 문화 한류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합니다. 북촌은 서울 600년 역사가 고스란히 배어있는 전통 주거지역입니다. 삼청동, 가회동, 계동, 제동, 안국동, 원서동 등에 걸쳐있는 이곳은 조선시대 사대부와 권문세가 왕족들이 많이 살았다고 하죠. 북촌이라는 명칭은 청계천과 종로의 윗동네란 뜻으로 붙여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으리으리한 집들이 모두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제 때 땅을 분할하면서 큰 집들을 작게 나눴다는데요. 새로 집을 지으면서 서로 지붕을 맞대는 작지만 생활하기 좋은 한옥들이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약 1200여 동의 한옥이 남아 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은 꽤 넓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가면 골목을 헤맬 수도 있습니다. 제동초등학교 옆에 북촌 관광안내소를 찾아가면 지도와 함께 자세한 안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북촌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곳만 골랐다는 북촌 팔경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곳이 바로 북촌 8경 중 1경입니다. 저쪽 담 너머로 창덕궁의 모습이 한눈에 잡히는데요. 밖에서 보는 것과 또 안에서 보는 것은 서로 색다른 맛이 있습니다. 북촌 8경 탐방은 이 담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북촌 2경은 원서동 공방길에 있습니다. 창덕궁 담을 따라 걷다 보면 골목 끝에서 한옥들을 만날 수 있는데 이곳에는 조선시대 왕실 일을 하던 사람들이 살았다고 하죠. 구경을 다 했다고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골목을 조금 더 올라가면 빨래터가 나오는데요. 창덕궁에서 내려오는 맑은 물로 동네 사람들이 빨래를 하던 곳입니다. 이젠 전국 어디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빨래터를 서울 한복판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곳이 가회동에 있는 북촌 3경입니다. 아담한 한옥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듯 마주보고 있는 골목을 걸어가며 산책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도를 든 외국인도 여럿 눈에 띕니다. 북촌 3경에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방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중 한상수 자수공방이라는 간판이 붙은 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 역시 미음자형의 전통 한옥을 개조하여 공방과 전시실로 꾸몄습니다. 주요 무형문화재 80호인 자수장 한상수 선생의 작품과 자수유물, 민수품을 전시한 박물관입니다. 한상수 자수장은 지난 50년간 전통자수 외길을 걸어온 분입니다. 술을 놓으라고 하니까 자수라는 이제 공에 해당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그 여성들이 그냥 그 수 놓는 걸로만 알아서 하찮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아름다운 극치가 정말 자수라면은요, 자수의 미학이라든지 공예라든지 여성의 마음이라든지를 많이 표현해줘야 고마운 거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자수 전문가들은 많지 않고 해야 될 일은 많고 또 이 수에 대한 기법도 다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랬는데 하나도 그게 외부에 PR이 안 되고 하나의 수는 쟁의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도 예술을 만들어 나가는 걸 생각을 않고.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자수 작품과 소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관람객들도 신청을 하면 직접 자수를 체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네 쪽으로 남겨달려서네. 북촌에는 이 밖에도 다양한 공방과 박물관이 있어서 우리 전통문화의 향기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으니 북촌 사경으로 출발합니다. 북촌 사경은 가회동 31번지 언덕에 있습니다. 구불구불한 골목길을 한참 올라가면 한옥의 지붕들이 끝없이 이마를 맞대고 있는 풍경에 흠뻑 빠지게 됩니다. 이곳이 가회동에 있는 북촌 오경인데요. 한옥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드라마에도 자주 나오는 곳이라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골목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날렵하게 솟은 지붕과 주렁주렁 매달린 감들이 정겹습니다. 북촌 오경을 감상하며 언덕을 올라가면 바로 북촌 육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북촌 8경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곳인데요. 한옥돌 지붕 사이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북촌 7경에서는 고즈넉한 분위기를 맛볼 수 있습니다. 수생식물을 심어놓은 돌화과,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들이 마음을 푸근하게 합니다. 우편 배달을 온 집 배운 아저씨도 풍경이 되는 곳입니다. 삼청동 돌계단길을 북촌 8경이라고 합니다. 삼청동에 한눈에 들어오고 축대 아래에는 미음자형의 기와집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돌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면 골목길에서 고추를 말리는 할머니들의 정겨운 모습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가본 북촌 8경 어떠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북촌 한옥마을을 찾아 옛 정취에 흠뻑 빠져보는 건 어떨까요?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거나 물을 많이 먹는 경우 당뇨병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주로 과체중인 사람, 그리고 활동량이 적은 사람, 그리고 가족 중에서 당뇨병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에 많이 걸릴 수 있고요. 특히 예전에 과체중인 아이를 출산했던 과거력이 있는 여자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고혈압이나 뇌졸중을 앓았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당뇨에 걸리기 쉽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외관상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를 그냥 방치했을 경우에는 급성 케토산 혈증이라는 급성 합병증도 일으킬 수 있고요. 만성적으로 그게 지속되다 보면 망막증이라든지 신장질환, 그리고 말초혈관을 손상을 일으킬 때는 당뇨병 발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요. 신경을 쓰고 잘 조절을 해줘야 하는 병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의심되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운동이라든지 식습관 변화 같은 것이 이루어져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뇨가 진행하면서 경구 혈당 강화제라든지 인슐린 같은 것을 사용해서 당뇨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당뇨병 환자가 단 것을 많이 먹으면 병을 더 악화시키지만 단 것을 많이 먹는다고 당뇨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